지난주 민주당 복당을 선언한 이현주 전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민주당 당직은 없으신 거죠? 아니, 왜 없죠? 네. 사실 금요일 날 복당 선언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사실 이번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드시 오늘 나오십사. 아, 그랬구나. 네. 제가 사실은 미리 좀 들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들어? 나도 몰랐는데. 응? 제가 미리 간파를 하고 목요일 날 그 작가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여. 그랬구나. 그거는 이제 네. 마이크 꺼지면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저는 뭐 이렇게 급하게 또 기자회견문을 전날 밤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밤새서. 그날 밤에 쓰기로 하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구정 때 네. 여러분들 말씀 듣고 이렇게 고민을 해본 결과, 아니야, 복당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언제 하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또 뭐 대표도 계셔야 되고, 뭐 이렇게 또 뭐가 있잖아요. 네, 네. 회견문도 써야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 주쯤 할까 그랬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목요일날 전화 와서 내일 하라고. 내일 다 해야 된다고 네. 그러는 거예요. 응? 해달라고. 네. 근데 나 회견문도 안 썼는데 네. 밤새서 써달라고. 그러니까요. 네. 아, 저는 이번 주 월요일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금요일 날 저희가 광주를 갔다가 예, 저희가 광주에서 현장 중계하는데 의원님 복당 기자회견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당 내부에서 무슨 당원 자격 심사 받아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절차 없이? 난 모르는데요. 모르는 얘기예요. 알아서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팽팽합니다. 물론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가 하는 그 회사에서 하는 조사는 그건 저는 못 봤어요. 어때요? 굉장히 50%가 넘어요. 52%가 넘는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CBS 노컷이라든가 아니면 리얼미터, 갤럽, 뭐 이런 다른 회사들의 여타 조사들을 보면 팽팽하다. CBS 이거는 어디서 했죠? CBS 조사가 여론조사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KSY인가? KSY죠. 요거는 그러면 요것도 ARS예요? ARS 아니면 RDD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두 개 혼합되어 있는 방식들이 하여튼 많으니까. 면접은 아니고. 예. 면접조사가 섞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면접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면접조사는 조금 낮게 나와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분위기가 입틀막이잖아. 네, 그렇죠. 그런 게 영향이 미치죠. 근데 자기 입으로 막 답을 막 하면서 네. 비판하는 기조를 말하기는 일반인들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면접이 낮게 나오는 거는 좀 낮게 나온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ARS는 그런 게 아닐 텐데. 네. 그래서 저는 리얼미터 정도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의뢰한 쪽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제 CBS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민주당이 좀 이렇게 부정적이더라고 항상 회의적이. 제가 왜냐면 방송을 많이 나가 보니까 질문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100% 자동응답 ARS 조사.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KSO에는 한동안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째 리얼미터가 쭉 해왔기 때문에 네. 리얼미터가 그러니까 이번 것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쭉 해온 추세를 봐야 되는 네. 거죠. 사실은 시작이 어디인지 모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추세는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럼 추세를 보면 어쨌든 약간이나마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 같은 경우 이렇게 크진 않아요. 변동폭이. 그런데 약간이나마 어쨌든 구정 이후에 예. 조금 민주당은 약간 내려가는 추세 그리고 국민의힘은 약간 올라가는 추세.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더 양쪽이 다 결집하는 추세. 네. 그래서 제일 큰 변화는 그거죠. 삼지대 표가 없어지고 있다. 개혁신당. 예. 삼지대 표가 사라지고 있다. 구정 때쯤부터 해서 막연하게 있던 삼지대 표가 네. 이제 분산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에 이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제일 큰 거는 그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구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삼지대 표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한 20%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지금 한 5% 전후만 남고 다 흩어졌는데 다 완전히 흩어진 게 끝난 건 아닌데 예. 그 변화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자,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 아침 그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그리고 또 뒤이어서 있었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 분란은 막 있었지만 일단 전권은 이준석 대표가 쥐고 선거 지휘를 하게 될 걸로 보여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김종민 의원과 이낙연 대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지지자들도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개혁신당이 어떻게 될까요? 깨질까요? 그거는 뭐 본인들이 결정할? 네, 결정할 문제죠. 예, 중요한 건 유권자 표심인데 저는 뭐 지금 좀 이미 이제 회복하기 힘들게 됐다. 이렇게 개혁신당은 보죠. 네. 예, 회복하기 힘든 정도의 상처가 났다. 상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그걸 지지층이 이제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출발부터가 잘못됐다. 이낙연 저는 그렇게 보죠. 네. 저는 애초부터 그렇게 네.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처음부터 잘 될 수가 없었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안 좋은 결말을 예고한 상태로 지금 출발을 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본인들은 뭐 30석 이상 아유. 말도 안 되네요. 지금 이 개혁신당에서 네. 의미가 있는 세력은 이준석 세력밖에 없어요. 의미 있는 세력은 이준석 세력뿐이다. 그러니까 구도상 보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 뭐 그것은 개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뭐 이낙연 대표나 그분들이 뭐 좋고 나쁘고 역량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구도상 의미 있는 세력은 거기였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쨌든 정권 심판이냐 정권 옹호냐 뭐 이런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정권 심판 세력으로 보이는 세력은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보수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여론조사를 쫙 보면 항상 우리가 보는 게 이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네.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한 55에서 65가 되는데 맞아요. 민주당 지지율은 30에서 뭐 35 또는 예. 뭐 많아봐야 한 38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한 30%는 어디로 가 있나 이거잖아요. 네. 이들이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근데 굉장히 크잖아요. 30%라는 게. 이 사람들이 승패를 결정해요. 네. 중도. 이른바 중도라고 표현해요. 중도는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돼요? 문재인 정권 말기에 보수로 넘어갔던 사람들이죠. 문재인 말기 보수로 넘어간. 예, 그러니까 그 보궐선거 때 있죠. 예. 서울, 부산. 예, 예. 그때 서울시장, 보수로 넘어간 사람들. 부산시장. 예. 예. 그때 그때쯤에서 혹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그렇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전부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조국 사태 직후부터 이렇게 해서 LH 사태 때 이제 완전히 정점을 이루면서 예. 그때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서울에서 뭐 거의 60%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분들이 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일부 이제 대선 때 일부 민주당으로 돌아갔고 네. 일부 안 돌아가고 남아서 중도 보수 반윤 네. 중도 보수 반윤. 이런 걸 형성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그들이 제3지대를 기다리고 있었죠. 네. 대개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진영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고 예. 그다음에 대개 보면 이제 눈높이가 좀 높아서 양당의 이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네. 뭔가 새로운 정치 예. 뭔가 쌈박한 거 뭔가 네. 없나 예. 뭐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그거를 잡으면 제3지대 성공하는 거죠. 그럼 한 20% 이상 나오는 거고 이 사람 여기가. 예. 그분들이 국힘으로 갔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어서 이탈한 사람들 이제 반윤이잖아요. 예. 반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민주적인 또는 이제 세대로 보면 뭐 한 40대? 3040. 예, 그 정도 되겠죠. 2030, 뭐 예. 40 초반까지. 예.
요런 사람들인데요. 그 수도권에 화이트 칼라들이 많고 이 유동층이 엄청 많죠. 네. 이분들이 사실은 제3지대를 바라보고 있었고 네. 이준석 신당 또는 뭐 어쨌든 그런 부류, 개혁 보수 부류 기대를 좀 하고 있었다가 이제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당을 차린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꽤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합당한다.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왜 그러냐면 왜 근데 합당을 했을까요? 돈 때문일까요? 번호 때문이겠죠. 번호, 기호. 네. 왜냐하면 지역구 나오려면 네. 3번이나 4번이 돼야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한 10번 뭐 이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외형에 좀 집착한 거죠. 외형에 집.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 후보 많이 내고 그래서 번호도 좀 앞번호 받고 국고보조금도 좀 받고 네. 그래서 번듯하게 좀 출발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저기 교섭단체도 구성하고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층 그걸 뭐 반윤 무당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분들이 그러면 그걸 중시하느냐? 아닐걸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분들은 좌우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좌우, 진영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옳은 게 중요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성향 아까 3040 뭐 네. 화이트 칼라 이런 말씀드렸지만 기득권적인 걸 싫어하는 거. 구태하고 기득권적인 거. 꼰대 문화 싫고. 그런 게 싫은 네. 거예요. 그건 그 양당 공의 응? 그런 문화가 싫은 거거든요. 기득권적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거.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싫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 글로벌 대한민국인데 글로벌 대한민국답게 정치를 좀 해라 이거였고 그래서 이분들이 소위 그 민주주의가 아주 기본이 안 되는 이런 윤석열 정권의 그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고 네. 기겁을 해가지고 다 이탈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3당을 하려고 딱 보니까 이런 거예요. 좌우에 이분들은 좌우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상하를 중시해요. 상하라고 해야 되나? 아래 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혁신성. 그다음에 기득권이냐 아니냐. 혁신적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그 요소다. 판단 기준이죠.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3당은 양당보다 훨씬 혁신적이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막 합해지면서 오히려 그게 더 퇴색됐다고 보거든요. 예. 또 반윤이에요. 윤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보다도 더 야성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들을 하시냐면 뭐 그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너무 창피해. 글로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수준의 대통령 너무 창피해. 참을 수 없어. 이런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야성이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낙연 쪽은 야당성보다는 반윤이라기보다는 반명에 가깝잖아요. 예. 약간 생뚱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통합하고 나서 야성이 사라졌어요. 그죠? 예. 예.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는 건 관심사가 아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네. 그동안에 그쪽 세력과 민주당이 파상공세를 이루면서 반윤의 정서를 형성해 오고 있었거든요. 대중들 사이에서. 한쪽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반윤 정서가 약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 이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낙연과 저는 개인적으로 네. 주도권을 누가 잡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정치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 기반이 되는 지지층, 예. 잠재적 지지층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가 훨씬 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 반윤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 정치에서 혁신성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네. 미래에 대한 어떤 아젠다. 그동안의 기득권적인 양 정당이 생각하고 있던 네. 고착화되었던 논리가 아니라 네. 거기에서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을 네. 제시해라.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물론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새로운 게 별로 없다. 오히려 더 기득권적인 행태를 보임으로 인해서 지지 뭐 탈당한다 뭐 이런 그게 이제 내부에서 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논란 뭐 정책 이슈 뭐 이런 등등등등이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참신성, 혁신성 이런 것들을 삼지대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요 여기서- 부분이 있죠. 이제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도 네. 그분 개인은 훌륭한 분이지만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 무당파들이 보면 전 정권에 상당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정치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네. 책임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닌데? 아닌데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이를테면은 뭐지 이거? 이런 거죠. 응?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기에 LH 사태나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돌아섰던 그 표심이 제3지대를 기다리면서 참신성과 혁신성을 기대하고 이준석 대표 지지로 갔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그때 책임이 떠나왔던 있는, 네, 그 원인이었던 그분이랑 합당을 한다고 하니 이거 뭐지? 이거 지지를 해야 되나? 어떡하지? 그래서 탈당 러시 일어나고 이러고 있는 거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개 보면 3040 화이트 칼라 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네. 그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새로운 어떤 문제의식들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가 톡톡 콕콕 집어서 지적한 거죠. 네. 말하자면 그 전에는 우리가 노동과 자본 또는 뭐 호남과 영남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그 여성과 남성 이런 식으로 딱 구별해가지고 한쪽은 강자 한쪽은 약자 이 구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젊은 층이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약자라고 보호를 쭉 해왔는데 이 보호가 이제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과잉 보호가 되고 이게 특권화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역차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의식들이 생긴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게 좀 심한 사람들은 반패미까지 가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 문제의식들은 좀 공유가 돼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전장년 사태에서도 네. 저는 이제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준석 대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때. 그런데 그럼에도 아버님이 이준석 대표를 네네.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장애인 이 어떤 방식에 대해서 투쟁 방식에 대해서 살짝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예. 사회 안전망이라는 면에서 예. 그것을 큰 틀에서 우리는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예.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3040 이제 요런 예. 층에서 보면 네. MZ 세대의 시각에서 보면 그래 장애인은 보호해야 되지. 하지만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것이 정당화되는 거야? 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세게 네. 대변을 했고 그것이 딱 맞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죠. 노동과 관련해서도 그 인국공 사태 같은 데에서 비정규직 보호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금방 되는 것도 아닌데 너희들만 비정규직 정규직 하면 다른 사람 뭐가 돼?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의식은 사실은 다 맞는 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의식의 맥락은 저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이 가득한 층에서 보면 네. 그 문제의식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같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을.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냥 연대를 하거나 네. 큰 틀에서 함께 메시지를 낼 수는 있지만 네.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땐 당이 크면요. 그런 게 또 소화가 돼요. 당이 크면 우리가 대기업이 있으면 본부가 막 있고 서로 다른 본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도 네. 이게 어떻게 그냥 공존이 되거든요. 응? 나름대로의 논리에 의해서 네, 조직이 크니까. 근데 사실 문제는 이게 신생정당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거든요. 그럼 벤처가 아주 작게 시작을 하는데 이 안에서 작게 시작된 이 벤처 안에서 계속 다른 얘기가 서로 나오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큰 당이 이견들이 많은 거하고는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기업으로 보자면 벤처가 이제 대기업이 되고 싶죠. 그렇지만 저는 벤처는 벤처로서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거기서 성장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대기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개혁신당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유권자 표심이 어디로 갈 거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그래서 핵심인 지금 것 같아요. 붕 떴죠, 그러니까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핵심은 그래서 개혁신당을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탈해서 이제 부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갈 건지 그게 지금 이제 흔들리는 그 지점에 있는 상황이 거예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부는 한동훈이 괜찮은가 해서 한동훈 쪽으로 좀 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아니야 일부는, 그래도 민주당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민주당 쪽으로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예, 그게 그러면, 제일 커요. 다른 예, 이유도 있겠지만 예. 그게 제일 큽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구도 변화라서. 그렇죠.